묻지마 투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따지고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질문을 하기 전에도 이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엄태우 소장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우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계속 후속 조치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전세가율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요.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 없는 알짜배기 물건들 오늘 모두 다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상담이 시작되니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 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엄태욱 소장과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많은 분께서 전화와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신데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소장님 네.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쌍문동 삼익 세라믹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몇 평이세요? 29평이요. 29평이 제일 큰 평수죠? 29평이. 예. 29평.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2002년? 2002년도요? 예. 그럼 2002년도에 매수를 해서 그때부터 거주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거주를 하셨고 그때 얼마 정도 주셨어요? 그때 1억 6,700 정도 준 것 같아요. 1억 6,700 정도? 예. 1억 6,700 정도. 그럼 지금 한 16년 정도 거주하셨고 지금 2018년도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갈까요? 한 3억 중후반 정도 가요? 예, 3억 한 5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만 원 정도. 일단 거주도 하시면서 이제 금액은 올랐고 이제 향후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우유동 경전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어떻게 상황이 바뀌나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 어디 뭐 가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지금 지금 상황이 좀 매도 시점이 괜찮다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사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이사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지금 볼게요. 일단 이 삼익 세라믹 아파트가 연식이 조금 됐잖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예. 거의 30년 다 됐을 것 같은데. 예. 거의 30년 다 됐죠. 예. 일단 연식이 조금 오래됐고 오래되긴 하지만 조금 단지가 대단지잖아요. 예. 대단지고 뭐 보면은 대단지인데 연식이 조금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금액이 근데 서울 시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1억 6,700 아주 오래전에 샀지만 그 이후로 가격 상승이 한 2번 정도 있었을 거고요. 예.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의 이제 전세 금액 정도 되는 거 아니면 매매 금액 되는 정도로 여기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거 비용은 굉장히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봉구 쪽으로 수요층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향후에도 금액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금액 하락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일단 금액이 조금 서울 안에서는 조금 금액이 낮은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뭐 의외로 뭐 굉장히 여기 바로 앞에 역세권이 붙어 있진 않지만 예. 그래도 교통도 좀 나름 편리하고요. 예. 그리고 뭐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학교도 주변에 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편의 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요. 예. 근데 금액이 낮다 보니까 수요층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어올 거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액 하락은 하지 않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2번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2002년도부터 지금 18년도까지 거주를 하시는데 아마 한 2007년에서 8년 정도의 금액 상승이 한 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때는 모든 아파트들이 금액이 상승을 했던 때니까. 예. 그리고 주춤하다가 한 2014년도부터 또 금액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한 3억 한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나가는 걸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상승을 2번 했고 실수요층이 탄탄한 곳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금액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연식이 좀 오래됐죠. 예, 예.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연식이 오래되면 우리가 여기 상계동도 그렇고 창동도 그렇고 연식이 좀 오래되면 여기 뭘 얘기를 많이 하나요? 뭐 재개발. 그렇죠. 한 30년 되면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솔솔솔솔 나오면서 금액들이 올라가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진단 규제가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예, 이쪽 노원구도 그렇고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개발 호재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좀 오래된 아파트로 남아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주변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주변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창동과의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예, 이 아파트에서 볼 거는 이 창동 개발하는 거 있죠. 예, 이 창동 개발과 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재건축의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창동 개발의 영향은 1차적으로 요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받을 거고요. 예, 예. 그것보다는 우리 아파트에 더 좋았던 건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 좋았는데 재건축이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도의 금액 흐름에서 단기간에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냥 이거에 뭐 매도식이라고 정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주거 만족도는 엄청 높은 아파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근데 보세요. 3억 한 중반이면 만약에 금액을 보태지 않으면 요 금액으로는 가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보탤 여력이 조금 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투자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는 뭐 금액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딜 거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보탤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투자 측면에서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조금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거주하실 동안은 보유하셔도 되고요. 예. 그게 조금 투자할 여력이 조금 더 있으시다 그러면 옮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사믹 세라믹 아파트 매도 시점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거주로 생각하시면 일단 장기간으로 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지역이 효창동 다세대 주택하고요. 네, 예, 저기,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네, 거기 두 군데가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지역을 어디가 더 나은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비교해서 저희가 또 매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보셨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홍제역의 홍제역? 그 효성이요. 네. 그럼 두 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매수, 지금- 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지금, 거기 근처예요, 공덕동. 아, 공덕동 쪽에 거주하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입주해서 이제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거주하시려고? 네. 근데 효성은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뭐 그 다른 데서 거주하시다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네. 근데 이거 홍제역 일단 제가 이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 홍제 이거 3구역 개발하는 거 효성 플레이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근데 아직 청약을 안 했는데 아, 네. 청약을 이제 청약을 하실 오픈하면- 거예요? 네, 할까 하고. 그럼 예. 지금까지는 집이 없으세요? 예, 무택이에요. 그럼 청약 가점은 좀 높으시고요?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지금 뭐 보니까 한 55 정도 나오는 거. 아, 55점 정도 돼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55점 되는 상태에서 네. 효창동에 그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네. 효창동의 다세대를 지금 매수를 하면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무주택자죠, 지금. 저는 무주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예, 예. 효창동 걸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 네.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가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날아가는 네. 건 아니지만 무주택에 대한 그 점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제동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청자님의 상태에서는 네. 이 홍제동에 있는 홍제 3구역, 그러니까 효성에서 이제 곧 오픈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효성을, 그러니까 홍제 3구역인데 여기가 네. 여기를 청약을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거죠. 아, 지금 상태에서는. 그 효창동에 있는 게 얼마였어요, 금액이? 22평이 네. 네. 연식은 15년 정도 됐고요. 네. 4억 5천 하더라고요. 4억 5천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여기 홍제동 효성도 소형 평수 보시는 거예요? 네, 한 24평. 24평대. 예. 제가 봤을 때 확 뭐 딱 당첨된다 안 된다 얘기 못 드리지만 그래도 55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넣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청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예. 지금 홍제 3구역이 효성이 이제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네. 한 1100세대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호선 이제 홍제역 바로 붙어 있는 굉장히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네. 이 3호선을 타고 가면은 일단 광화문 쪽이라든가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 향후에도 그럼 이런 접근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네. 그럼 보세요. 이 직장가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의 대단지라고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도 수요층이 계속 들어올 거고요. 네. 시청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효창동의 15년 차와 네. 그러니까 이게 입주할 때쯤이면 효창동이 더 되겠죠. 연식이. 그렇죠. 네. 그러면 15년이 넘은 이제 좀 오래된 거와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하고 이 주거 만족도도 네. 사실 굉장히 신규 쪽이 높을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파트에 가는 게 맞는데 여기 네. 지금 현재 분양가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예상을. 예. 분양가를 예상할 때 여기 어떻게 보면은 3호선 라인으로 북한산 더샵도 들어왔고요. 네. 여기 밑에 아이파크도 들어오고 요 라인으로 이제 광화문 쪽 3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재개발도 될 거고 공사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뭐 평당 뭐 한 2천만 원 안팎이 나올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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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효창동에 있는 거랑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네. 네. 일단 청약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 있잖아요. 네. 이 주변의 시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아, 그래요? 프리미엄이 높게.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상황에서는 효창동이 나쁘다, 뭐 홍제동이 좋다 이게 아니고 시청자님의 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홍제동을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청약통장 지금 가점제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점돼서 점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자체를 청약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으로는 프리미엄이 지금 20평대가 여기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더샵이라든가 아이파크 같은 게 한 6억 중반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평당 한 2천만 원 됐을 때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겠죠. 네. 네. 거기 역세권의 대단지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꼭 여기 안 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제 청약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청약 나오는 것들 위주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 네. 저는 이 홍제동 만약에 여기 청약한다 그러면 여기 적극적으로 한번 넣으셔서 예. 한번 당첨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아, 네. 당첨되기만 하면 프리미엄 높게 붙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여기는 하시면 좋겠고 효창동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네. 효창동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용산 쪽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조금 향후에 투자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 건데 예. 용산 쪽이 효창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효창공원 앞에 효창공원 쪽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뭐 효창에 뭐 재개발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효창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민족공원 쪽이 이제 반환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네. 여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들도 이제 향후에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여기 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예요. 여기 한강로 라인하고요. 네. 여기 이제 원효로 라인을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원효로 라인 투자 많이 하는데 한강로 라인들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이 원효로 라인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효창동이라든가 그 위에 청파동, 뭐 서계동, 용문동 네, 이런 네.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뭐 내가 가점도 없고 그냥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기 이 용산 공원과 맞물리면서 이 공덕동까지 가는 요 라인들이 있죠. 네. 원효로하고 물리는 요 라인들의 그 여파를 받으면서 금액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시청자님은 거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홍제동으로 얘기 드렸던 거고, 만약에 홍제동 이런 데가 만약에 잘 청약이 되시거나 다른 곳이 청약이 되시잖아요. 네. 그럼 청약된 이후에 요런 곳들이 네. 있죠. 꼭 여기 용산 아니더라도 조금 네.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용산 쪽은 괜찮거든요. 아.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런 것들로 여긴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시청자님 같이 청약 통장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리를 해드리면 거기가 네. 이제 곧 오픈할 거거든요, 효성이. 네. 네. 그러니까 곧 오픈할 거면 모델하우스도 좀 가보시고 모집 공고 잘 보시고요. 네. 거기 이제 청약 적극적으로 넣어보시고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 투자를 하시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개발이 점점 가시화가 될 시기가 됐어요, 이제. 근데 지금 용산의 가격이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네. 제 얘기로는 조금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남의 전세에 이렇게 조금 활용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요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같은 케이스들은 훨씬 더 투자 효율성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네. 그 3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하니까 그쪽으로 잘 보세요. 아, 네. 네, 그렇게 그러면 해드릴게요. 네네. 네, 잠깐만. 네. 그러면 효창동 만약에 네. 보게 되면 효창동은 매수 시기가 뭐 따로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근데 효창동 같은 경우는, 용산 같은 경우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사실 많이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금액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 비교적 소액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는요. 네.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돼요. 아. 좀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조금 내 집 마련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청약으로 해서 하시면 제 생각으로 수익 잘 낼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신 다음에 이런 건 하세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청자분께서는 이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또 홍제동에 있는 효성 해링턴을 매수 고민을 하셨는데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이 청약 점수가 높기 때문에 청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 홍제동을 추천해준 이유가 기본적으로 3호선이 이 광화문이나 강남까지도 접근이 용이하고 또 이어서 대단지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이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홍제동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관계상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그 성동구 송정동에 건영 네. 아파트인데요. 네. 30평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함께 매도 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송정동 건영 아파트 거주하세요? 네, 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몇 평이에요? 30평대요. 30평대. 이거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2012년부터 거주를 했거든요. 2012년도? 네, 네. 12년도에 매수를 하셔서 그때부터 거주하신 거예요, 쭉? 네, 네. 그럼 2012년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3억 7,500이요. 3억 7,500만 원. 네, 네. 그럼 지금 6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요. 네. 지금 2018년도인데 지금 얼마 정도 가요? 많이 그래도 좀 올랐죠? 네, 4억 5천 정도 실거래가는 그렇게 4억 5천? 되더라고요. 4억 5천이요? 4억 9천. 네, 4억 9천? 네. 4억 9천만 원이요? 네네네. 그러면 4억 한 후반 정도, 한 5억까지 얘기할 거고요. 네. 요 정도 나가는데 지금 요거를 그러면 만약에 뭐 매도하고 어디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다른 데 아파트를 사둔 게 있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긴 해요. 아, 지금 다른 곳에 10월에 집을 사셨어요? 네, 네네. 아, 그럼 2주택으로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했어요. 작년 그러면 2017년 네. 10월이요? 네. 10월에 그러면 매수를 하셨고, 그럼 3년 정도 시간이 있네요? 네. 그쵸, 있어요. 일시적 2주택으로. 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송정동 건영 아파트 거주하시니까 네. 저보다 이제 세세한 건 훨씬 잘 알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고요. 네. 여기 송정동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동구잖아요. 네, 네, 네. 성동구 보면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성동구라고 하면 뭐 옥수동도 아, 생각하고 네. 금호동도 생각하고 네. 행당동도 생각하고 뭐 응봉동도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송정동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층들이 잘 모르는 동네인데 네. 맞아요. 성동구 같은 성동구에서도 지금 30평대가 4억 후반 5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 금액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성동구에서. 네, 네. 그래서 아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는 하시겠지만 지금 올라온 게 이 4억 네. 후반까지 올라온 게 아마 다른 데 올라갈 때보다 좀 늦게 올라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동구 있잖아요. 네. 이 성동구들이 금액이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네. 얘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키 맞추기 식으로 다른 데 올라가고 그 위에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이런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낮고 아직까지도 낮은데 제 생각으로는 네. 다른 곳에 주택을 만약에 지금 사놓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아마 더 가지고 있어 뭐 임대사업자를 내든 뭐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네. 올라갈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시청자님이 2주택을 잘 쓰고 그 이후에 네. 또 2주택을 쓰면 또 비과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송정동 건영 아파트는 이 밑에 아이파크도 있잖아요. 네. 이 두 아파트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일단 네. 주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은 아파트 단지들끼리 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은 네. 보통 주거 환경도 그렇고 학군도 그렇고 이런 무슨 편의성도 그렇고 잘 만들어지거든요. 네. 너무 소규모 단지에 그런 주거 연결성이 나오질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동구 쪽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네. 그 다음에서야 여기가 이제 올라가서 딱 어느 정도 이 수준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이후에나 따라 올라가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지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2개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금액들이 올라가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네. 중심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2012년도에 일단 매수해서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네. 시기적으로 어쨌든 다른 곳이 올라가서 키 맞추기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뭐 한 1억 한 2, 3천 정도는 오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억 2, 3천 정도 올랐다 그러면 지금 세금 혜택을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2017년 10월에 샀으면 네. 지금 다른 곳이 그러니까 2020년 10월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반 정도? 네. 2년 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일단 우리가 비과세 받을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네. 딱 그 매수하신 주택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초 정도 만기래서요, 그쪽에. 아, 거기에 네, 그때쯤 이사 갈까 생각 중이어서. 그러니까 내년 초 그러면 2019년 초요. 네, 네. 2019년 초에 만기면 제 생각으로는 2019년 초에 그럼 지금 이 송정동 이 전세 놓으면 얼마 정도 돼요? 전세 넣으면 지금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전세 놓으면 여기로 네. 가시는데 무리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전세 놓으면 무리는 없으세요? 네. 그럼 간단해요. 2020년 10월, 그러니까 2020년 우리 가을 시장 있죠? 네. 요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걸로 하세요. 아,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조금 더 내년- 오를 수는 있다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아, 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왜 이때까지 가지고 네. 있으라고 하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은 비과세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이 상황을 다 써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새로 매입한다기보다 그리고- 지금 네. 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금액 자체로 아직까지 금액이 뭐 물론 이 지역의 네. 모든 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금액 하락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2020년 10월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년에 네. 이 건영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나는 새로 매수한 곳에 들어가고 네. 전세를 주는 상황에서 2020년 가을 정도 시장 본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지하화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여기 건영 아파트 조금 그런 영향을 받기가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죠. 여기 네. 중랑천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이 아파트가. 네네네네. 보이는데 좋은 영향이라고 작용하지만 그 좋은 영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지금 이 네. 상태에서 금액이 쭉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네. 시청자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금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예요. 아, 네, 이걸 네, 무조건 다 쓰시고 가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2019년 초에는 이사를 들어가시고요. 네. 2020년 가을 시장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다 가을 시장에 매도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단독적으로 막 금액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때 팔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요거 팔고 네. 또 다시 일시적 2주택 쓸 수 있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은 비과세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추가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시청자님의 케이스는 훨씬 좋은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은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이 건영 아파트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시고 이후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추후에 또 투자처가 궁금하시면요. 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이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엄태호 소장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능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입니다. 8135님, 이 강남구 세곡동의 세곡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곡동 푸르지오 굉장히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강남권이지만 굉장히 쾌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곳이고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도 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이제 강남권에서는 아직까지 금액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추후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락보다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은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강남 접근성, 송파 접근성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한다기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입니다. 1009님, 이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TS 푸른솔 1차 아파트 매도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질문 주신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양주인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택지지구 택지 개발하는 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택지가 많다는 얘기는 추후에 그만큼 많은 공급량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들어간다기보다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가격 상승률이 어렵습니다.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입니다. 8882님,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투룸 빌라 분양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논현동 투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토지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토지 공급이 어려운 만큼 지가가 상승되는 만큼 이런 소형 주택, 소형 빌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데요. 장점은 전세가나 월세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 투자로 좀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 잘 낼 수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입니다. 6991님. 이 남양주시 화도읍의 마성역 우방 아이유쉘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마석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조금 먼 곳인데요. 남양주 마석까지 이제 수요층이 들어간다기보다 중간에 이제 굉장히 공급량이 많은데 별내를 지나서 호평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석입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먼 지역입니다. 거기에 공급 물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우방 아파트 같은 게 현재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향후에 뭐 마이너스 P를 회복한다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매도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입니다. 9330님, 이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일단 3호선이랑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뭐 주변에 교대라든가 그리고 법원 이런 인근에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좀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원룸형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투룸형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소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꾸준하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입니다. 2276님, 이 남양주시에 있는 와부 현대 아파트 투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와부 그 현대 아파트 주변에 이제 덕소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덕소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접근성이 좀 괜찮기는 한데요. 남양주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급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부에 있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용보다는 거주용으로 접근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